네, 한 주가 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한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마무리 전략은 이분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호가 먼저 산다. 오늘 저희가 또 어떤 종목들 볼지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5월에 원래 세린메이다라는 말을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미증시 훈풍을 잘 받아가는 국내 시장 같은데요. 오늘은 시장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어제 장후반에 좀 하락한 게 마음에 네. 걸려요. 사실 그것도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을 매도하면서 장후반에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들의 지난번에도 포지션이 약간 아래쪽이었었는데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미증시가 기록을 하고 국내 증시도 반등을 해주면서 한 번, 두 번만 더 오르면 사상 최고치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고점이다라는 의식이 조금씩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좀 추가 상승을 해줬으니까 이전 고점 부근에도 조금 쉬어가도 나쁘지 않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또 전강 후약 이어서 약간 또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 괜찮은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S 통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룡전기 말씀해 주실 때 전력 섹터 계속 잘 갈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5월 13일까지 쭉쭉쭉 가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의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잠깐 쉬어가는 걸까요? 전력기기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을 때마다 1차적으로 반등을 해준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오를까라고 고민도 좀 했었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는 이게 실적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해보니까 재룡전기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덜 올랐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좀 올랐고요. 앞으로 지금 3월 달까지만 해도 변압기 수출이 상당히 좋았는데 4월 달도 지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이제 5월 달에 과연 수출 동향이나 그다음에 나머지 섹터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봐줘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부담되거나 아니면 수출이 줄거나 이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아마 제가 봐서는 숨고르기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가격 매력이 좀 있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던 재룡전기 좋은 시세를 또 내줬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시세 더 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시노펙스 확인해 볼게요.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상승률 같은 경우 47% 이상 기록했는데요. 5월 10일에 고점 기록하고 나서 약간 뚝 이렇게 똑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시노펙스는 지금으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데는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를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주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서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한 2가지 정도가 더 있거든요. 일단 FPCB 부분 휴대폰 쪽에 이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아주 숨어있는 히든 병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2차 전지용 FPCB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선 연결을 와이어 하네스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복잡하기도 할 뿐더러 거기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SMD라고 해서 IC나 뭐 이런 것 실장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FPCB하고 그다음에 양쪽에 필요한 경연성 PCB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m짜리 광폭 PCB를 만들어서 길이가 1m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저 밑에 배터리 크기가 보통 한 1.5에서 2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거를 이 회사에서 전 세계 지금 최초로 만들었고요.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이거는 꼭 필요한 건데 이거를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대로 1조 5천억 시장의 투석 혈액 필터 이쪽도 미래 가치지만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지금으로 보면 조금 비싸다. 하지만은 이 회사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에 좀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5월 10일 유망주 바로 지난주였어요. 바이오스마트 빠르게 일단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장에서 장중에 거의 18% 가까이 급등 나왔거든요. 네. 또 한 번 신고가 영역에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저도 맨 처음 바이오가 들어가서 사실 제외를 해놨던 종목인데 주가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고 이 회사가 주가가 탄력적일까라고 보니까 매출의 50에서 60%가 변압기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매출도 좋고 올해도 한 30% 이상 매출이 증가할 거다 예상을 해서 추가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고가를 내는 베팅이 한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이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도 매수 그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는 점에서 아마 새로운 전력 관련주 중에서 히든 챔피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 관련해서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바이오스마트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저희가 체크해 볼 핫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유리기판을 가지고 오셨어요. AI 반도체 관련해서 또 핵심 부품이기도 합니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작년에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작년에 뭐 로봇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쪽에 HBM 이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유리기판이 또 나왔습니다. 사실 유리기판이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한 2년 전부터 유리기판 얘기가 나왔는데 유리기판 만드는데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시기상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AI 때문에 그런 거죠.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면서 처리 속도가 생명인데 이 처리 속도를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아니라 2, 3년 전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앱솔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산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있고 일반 그 반도체 그 기판 업체들에서도 어느 정도의 생산기로는 다들 확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 될까라는 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AI 트렌드를 막지를 못할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장비나 기술은 지속적으로 가능해질 거다. HBM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작년부터 시장을 화두로 이끌었듯이 유리기판도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올해부터 시장 화두로 이끌 거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유리기판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점에서 꼭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TSV하고 이제 그 TSV는 실리콘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고, TGV는 유리에다 구멍을 뚫는 건데, 실리콘에다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 공정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 TGV는 사실 그 일반 PCB 공정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PCB 제조회사들이나 PCB 장비를 만드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이슈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부품 쪽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 기업들, 장비, 소재, 뭐 기판까지요. 이 중에서 그러면 어디가 가장 크게 수혜를 누릴 수 있을까? 거기다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사실 많이 올랐었다가 또 조정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슈로 움직이는 것과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해 일주일 동안 유리기판에도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최근 들어서 장비주들이 사실 소재는 많이 오르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는 역시 기판을 만드는 회사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도체용 기판 같은 경우는 FCBGA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사실 일반적으로 FPCB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잘 만드는데 이 반도체용 기판은 중국의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반도체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FPCB 기술도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테스트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유리기판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이건 대한민국의 상당히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TSMC도 유리기판을 만들게 PCB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이 회사들은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이 아닌데
국내 기판 만드는 회사들이 산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그다음에 앱솔루트, SKC 있지만은 저는 이 중에서 대덕전자라는 종목이 상당히 앞으로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지금 이러한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가 또 독보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꾸준히 봐야 하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기업으로는 대덕전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뭐 가격적으로 매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기업을 봐야 하는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DDR5용 FPC BGA가 이제 반도체가 수요가 늘어나고 인공지능 반도체가 증가하면서 이제 반도체 DDR5가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2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장용 FC BGA도 올라가고 있는데다가 최근 들어서 이 PCB들이 예전에는 50바이 50, 그래서 그 정도였을 때 지금은 100바이 100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죠. CPU에다가 HBM까지 옆에 달려있기 때문에 큰 기판인데 이거를 아마 지금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유리기판 확산에 이 회사도 절대 수혜주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지만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면서 2024년도에는 증설 효과와 더불어서 2023년도 대비 훨씬 더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DDR5용 FC BGA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올해 실적 회복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가격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뭐 지금 현재가 부근이 25,000원 정도 되는데 네. 저는 그 25,000원 현재가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전 고점 부근에는 3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봐서는 실적이 좀 좋아지고 기판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진다면은 추가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이니까 22,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 부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매수가는 25,000원,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이죠. 3만 원인데 돌파 가능해 보입니다.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